저는요, 72입니다. 이 나이 먹고 이런 걸 녹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주들이 쓰는 핸드폰 녹음기를 빌려서요. 지금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화면이 자꾸 꺼져서 3번이나 다시 시작했어요. 웃기죠? 70평생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와서 녹음을 한다니. 근데요, 오늘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우리 집은 말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목소리가 커졌어요. 동네 사람들 험담, 나라 욕, 가끔은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시는 것까지. 밤만 되면 그 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나와서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숨죽이며 잤습니다. 어머니는 참으시는 분이었지만 낮에는 또 달랐어요. 동네 아줌마들 모여 앉으면 쉴 새 없이 떠드셨죠. 누구네 며느리가 어떻다. 누구네 아들이 서울 갔다. 장에서 파를 얼마에 샀다. 그 소리들이 부엌 창문 너머로 쏟아지면 저는 방구석에 앉아 공부하는 척하며 귀를 막았습니다. 오빠들은 또 싸웠어요. 밥상머리에서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아버지한테 더 잘 보이는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집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요, 늘 조용했습니다. 넌 참 말이 없구나. 어머니가 가끔 그러셨어요. 칭찬인지 핀잔인지 모를 목소리로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입을 열면 누가 막거나, 누가 가로채거나, 누가 더 큰 소리로 덮어버리니까요. 그렇게 저는 말을 삼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23세 시집을 갔습니다. 중매였어요. 본지 2달 만에 혼인신고 도장을 찍었죠. 그 시절엔 다 그랬으니까요. 남편은 점잖아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했고요. 그래서 안심했어요. 이 사람은 다르겠지. 틀렸습니다. 남편은 소리는 안 질렀지만 말을 안 들었어요. 제 말을요. 오늘 아이가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괜찮겠지. 장판이 다 떨어졌는데 좀 봐줄래요? 바쁘니까 나중에. 나도 좀 힘들어요. 다들 힘들어. 너만 힘든 줄 아냐? 그렇게 또 제 말은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먼지처럼요.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제가 뭘 하든 틀렸다고 하셨어요. 밥은 짜다, 김치는 싱겁다, 청소는 대충 한다. 애는 왜 그렇게 키우냐? 아침부터 밤까지 지적이었죠. 한 번은 용기 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와서 이러더군요. 엄마한테 왜 그래? 좀 참지. 그날 저는 이불 속에서 베개를 물고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요. 그 집에서 제 목소리는 소음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딸 둘이요. 처음엔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내 말을 들어주겠지. 근데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달라지더군요. 큰애는 아빠 닮아서 제 말을 잘랐어요. 엄마, 그건 옛날 방식이야. 엄마는 몰라. 엄마 세대랑 지금은 달라. 작은애는 착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제 말을 흘렸습니다. 응응,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어차피 듣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다녀와 한마디 하는 것도 저녁에 잘자 하는 것도 힘들어지더군요. 목소리가 가늘어져서 제 귀에도 안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손주들이 노래를 불러줬고 사진도 찍었어요. 모두가 웃었죠. 저도 웃었고요. 근데요, 그날 밤 혼자 남았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한 말이 뭐였지? 생각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더군요. 고마워, 그래, 응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60회를 살았는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니. 그때부터였어요. 가슴에 뭔가 덩어리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든 게요. 무겁고 답답하고 숨 쉴 때마다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평생 말을 못해서요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말할 곳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젊을 땐 그래도 동네 아줌마들 모여 앉아 수다라도 떨었는데요. 이젠 그마저 어렵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아프거나 멀리 이사 가거나 돌아가시거나 했어요. 남은 친구들과 만나도 이제는 제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외로워서, 아이고, 우리 나이에 다 그렇지 뭐. 나도 요즘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금방 화제가 바뀌어 버려요. 다들 자기 얘기로 바쁘거든요. 자식들한테 전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요즘 좀 허전해서,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끊기는 신호음만 귓가에 맴돕니다. 그렇게 저는 말할 곳을 잃었습니다. 완전히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라디오를 켰어요. 요즘은 다들 핸드폰으로 듣지만 저는 아직도 옛날 라디오가 좋습니다. 손잡이 돌리면 지지직거리는 소리, 채널 맞춰지는 그 감촉이 좋아요. 그날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한 방송에 멈췄습니다. 진행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오늘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익명. 그 단어가 귀에 콕 박혔습니다. 평생 말 못하고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요. 이제 와서 말해봤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디엔가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연이 흘러나오는 동안 저는 라디오 앞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아니, 제 이야기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연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저처럼 살았구나. 평생 참고 삼키고 혼자 끙끙 앓았구나. 그런데요, 진행자가 그 사연을 끝까지 읽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흘리지도 않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이요. 보내주신 분,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속 덩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 여기서는 말해도 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편지지를 찾았어요. 한 20년 전에 산 건데 노란 꽃무늬가 그려진 예쁜 거였습니다. 한 번도 안 써서 먼지가 수북했죠. 털어내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펜을 잡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뭘 쓸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한 글자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2 할머니입니다. 평생 말 못하고 살았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맞춤법도 엉망이고 문장도 이상했죠.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문장을 쓰니까 두 번째 문장이 나왔고 그 다음엔 세 번째, 네 번째가 줄줄이 흘러나왔어요. 마치 막혔던 하수구가 뚫린 것처럼요. 시집살이하며 참았던 말들, 남편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 아이들한테 전하지 못한 마음들, 친구들 앞에서 꺼내지 못한 외로움. 한 장, 두 장, 세 장 어느새 편지지 5장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펜을 놓았을 때 손목이 아팠어요. 오랜만에 많이 써서 그런지 손가락도 굳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70평생 처음이었어요. 제 말을 제 손으로 다 꺼낸 게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주소는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손주가 알려줬죠. 우표도 붙이고 봉투도 꼭꼭 눌러봉했습니다. 그런데요, 우체통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거 넣으면 누가 읽을까? 혹시 웃지 않을까? 70 먹은 할머니가 편지를 보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결국 넣었습니다. 우체통 입구에 편지를 밀어넣고 손을 뗐을 때 심장이 쿵쿵 뛰더군요. 이제 되돌릴 수 없구나. 무섭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참 높네. 그렇게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어요. 알람도 안 맞췄는데 몸이 알아서 깨더군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서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려서 그 방송국 주파수를 맞추는데요. 그때의 떨림이란 마치 첫사랑 고백 답장을 기다리는 20살 처녀 같았습니다. 72인데 말이에요. 지지직 마이너스 지지직 마이너스. 채널이 맞춰지면 진행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내 사연이 나올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제 사연은 나오지 않았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70 먹은 할머니 편지 따위 누가 읽어주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라디오를 끄려는데요. 그날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사연 하나 준비했습니다. 손편지로 보내주셨는데요. 글씨체를 보니 연세 있으신 분 같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시작합니다. 진행자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2 할머니입니다. 평생 말 못하고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한테도 자식들한테도요. 제 편지였습니다. 제가 쓴 그 삐뚤삐뚤한 글씨가 엉망인 문장이 지금 라디오를 타고 세상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은 라디오 볼륨을 잡고 눈은 스피커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진행자는 끊지 않고 읽어내려갔어요. 제 서툰 문장들을요, 맞춤법 틀린 단어들까지도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행자 목소리로 들으니까 제 이야기가 그렇게 귀하게 들리더라고요. 편지 한 장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70평생 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본 게 처음이거든요.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고 나서 진행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2초, 3초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방송 들고 계실까요? 당신의 목소리 오늘 여기 제대로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70평생 누구도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늘 중간에 잘리거나 무시당하거나 흘려들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낯선 진행자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제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읽어줬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요. 내 이야기가 가치 있는 거였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떠다녔죠. 라디오에서는 다음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또 울다가 가슴속 덩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어요. 아들 내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주는 학교 갔고요. 어머니, 밥 맛있어요. 응. 짧게 대답하고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죠. 근데요, 제 안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내 이야기가 라디오에 나왔는데 너희는 모르지? 그 비밀이 묘하게 신났습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일기장에 비밀을 적어 놓은 것처럼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참으려고 해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기분 좋으신 일 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고개를 저으며 김치를 입에 넣었어요. 새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오늘따라 김치가 더 맛있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라디오가 또 켜졌습니다. 재방송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린 사연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으며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물소리와 진행자 목소리가 섞여서 들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설거지를 하면서도 걸레질을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계산대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 표정이 좋으시네요? 그래요? 네, 뭔가 달라 보여요. 거울을 본 건 아닌데 그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표정이 달라 보인다니요. 저도 모르게 달라진 게 있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정자에 들렀어요. 할머니 몇 분이 앉아 계셨죠. 윤자 씨 왔네. 안녕하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 얘기도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하며 속상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미 누군가에게 들렸다는 걸요. 라디오를 통해서요.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라디오에서 재밌는 사연 들었어. 손에 든 감자칼이 멈췄어요. 무슨 사연? 할머니가 보낸 사연이래. 평생 말 못하고 산 얘기. 진짜 짠하더라.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래. 응. 그 할머니 나이가 72래. 엄마랑 비슷하네. 아들은 무심코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감자를 깎다가 손을 베일 뻔했어요. 조심하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아, 괜찮아. 물로 손을 씻으며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내가 그 할머니인데 너는 모르는구나.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아들이 또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 사연 진짜 공감 가더라. 우리 엄마 세대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엄마도 비슷해요. 맨날 참기만 하시는 것 같아. 엄마도 말 없으시잖아. 물어봐도 괜찮다만 하시고.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힘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할까? 그게 내 사연이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괜찮아. 또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어요. 저는 국그릇을 들고 한 숟가락 떴습니다. 미역국이었죠. 짭짤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엄마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았어.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편지지를 꺼냈어요. 아직 남아있더군요.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저 72 할머니입니다. 지난번에 편지 보낸 사람이에요. 오늘 제 사연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글이 술술 나왔습니다. 라디오 앞에서 운 이야기. 아들이 제 사연을 듣고도 몰랐던 이야기. 말하고 싶었지만 또 참았던 마음.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 2장을 채우고 멈췄습니다. 이번엔 욕심내지 않기로 했어요. 필요한 만큼만 쓰기로요.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우체통까지 가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제 첫 번째 사연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사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80 할머니입니다. 요즘 외로워서. 저는 69 아저씨입니다.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다들 제 또래였어요. 그리고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위로받는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왔어요. 겨울 아침 해가 희뿌옇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추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계란말이 해볼까? 제 목소리였어요. 작지만 또렷한요. 예전 같으면 그냥 묵묵히 했을 텐데 오늘은 소리내서 말해봤습니다. 파 좀 썰고 양파도 넣고. 혼잣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제 목소리를 제가 듣는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어요. 계란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말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구나. 프라이팬에 기름이 지글지글 끓었습니다. 계란물을 부으니 노란색이 퍼지면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저는 뒤집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계란을 말았습니다. 1번, 2번, 3번. 예쁘게 돌돌 말아지더군요. 이것 봐, 할 수 있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2번째 편지는 아직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조급하지 않았어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요. 동네 슈퍼에 갔을 때였습니다. 계산하면서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요즘 약값이 너무 올랐죠? 평소 같으면 그러게요 하고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사려고 봤더니 1,000원이나 올랐더라고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약값이 제일 부담이에요. 주인 아주머니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어머, 윤자 씨 오늘 말이 많으시네. 그런가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나 말했네. 내 생각을. 작은 거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라디오는 제 친구가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나는 친구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은 이유는 라디오 속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보낸 사연들, 그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어느 날은 이런 사연이 나왔습니다. 저는 68 할아버지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어요. 나도 그래.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날 저는 종이를 꺼내서 적어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한참을 생각했지만 잘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하나씩 적어봤어요. 라디오 듣는 거, 새벽 공기, 편지 쓰는 거, 조용한 시간. 적고 보니 신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있었네요. 몰랐을 뿐이지요. 그날부터 저는 가끔씩 이 목록에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커피 향, 손주 웃음소리, 베란다 햇빛, 내가 쓴 글씨, 작은 것들이었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은 전화가 잘 안 오거든요. 대부분 보험 광고나 사기 전화죠. 그래서 받기 싫었는데 계속 울려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새벽의 목소리 프로그램입니다. 손에 든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혹시 익명으로 편지 보내주신 분 맞으신가요? 이른들 되신다고 쓰신.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 봉투에 발신인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들켰구나. 제 비밀이 들통났구나. 저희 프로그램에서 청취자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혹시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터뷰요? 네,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익명으로 진행하고요.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편지 쓰신 것처럼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라디오 부스가 보였어요. 마이크 앞에 앉아서 말하는 제 모습이요.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입만 벙긋벙긋하고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라디오를 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고 싶긴 해. 평생 말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겠다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오겠어요? 사흘 동안 밥맛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또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만 괜찮다고만 하고 싶지 않아.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날도 누군가의 사연이 나왔어요. 저는 65 할머니입니다. 평생 두려움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하며 포기했죠. 그런데 요즘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다고요.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를 3번, 겨우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라디오입니다. 저번에 전화 주셨던 72 할머니입니다. 아, 할머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가 편하세요?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꺼냈죠. 20년 전에 산 옷인데 아직도 멀쩡했어요. 다림질을 해서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괜찮을까? 화장을 조금 했어요. 립스틱도 발랐고요. 오랜만이라 손이 떨려서 삐뚤어졌지만 그래도 낫더군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치장을 하시네. 응동네 모임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죄책감보다는 떨림이 더 컸습니다. 방송국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더군요. 모두 핸드폰을 보며 걷고 커피를 들고 빠른 걸음이었어요. 나 같은 늙은이는 여기 올 곳이 아닌데. 뒤돌아 나가려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혹시 할머니세요? 젊은 여자 스태프였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손을 잡아 끌었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긴 복도를 지나 방에 들어갔는데 유리창 너머로 마이크가 보였습니다. 여기가 녹음실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푹신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큰 마이크가 하나 서 있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대화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진행자가 들어왔습니다. 라디오에서 듣던 그 목소리 주인공이었어요. 할머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편지 읽어주셔서. 제가 더 고맙죠. 용기 내주셔서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녹음 시작이래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익명의 할머니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이크가 그렇게 크게 보이더군요.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는 72 할머니입니다. 평생 말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게도 말이 술술 나왔어요. 시집살이 이야기, 남편 이야기, 아이 키운 이야기, 외로웠던 이야기. 편지로 썼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진행자는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처음으로 제 말을 이렇게 길게 해봅니다. 그 말을 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괜찮습니다. 오세요. 참지 마시고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들어줘서. 1시간쯤 녹음했을까요?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진행자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목이 말라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에 나갑니다. 꼭 들어주세요. 네, 꼭 듣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까지 스태프가 배웅해줬어요. 할머니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청취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건물을 나서는데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하더군요.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해냈구나. 진짜로 해냈어.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날아갈 것 같았어요. 화요일이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진짜 내 목소리가. 손이 차가워졌어요.
긴장돼서 화장실도 3번이나 갔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녹음한 인터뷰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이 잠시 흐르고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72 할머니입니다. 이상했어요. 녹음된 제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야? 생각했던 것보다 떨리고 작고 늙어 보였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솔했어요. 꾸밈 없고 솔직하고 살아온 시간이 묻어났습니다. 30분짜리 인터뷰가 흘러나가는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마지막 멘트가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들어줘서. 녹음 당시 울면서 한 그 말이 그대로 나왔어요. 진행자가 마무리했습니다. 할머니, 이 방송 듣고 계시죠? 들어주셔서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변에 말 못하는 어르신 계시다면 오늘 한번 여쭤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오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 친구였어요. 윤자야, 라디오 들었어. 그게 너였어?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더라. 너 맞지? 응. 야, 진짜 대단하다. 나도 그런 용기 내고 싶다. 전화를 끊고 얼마 안 돼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윤자 씨? 혹시 오늘 라디오 나온 분 맞아요? 어떻게? 나도 들었어.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서. 맞지? 맞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도 울었어. 그날 하루 종일 전화가 왔습니다. 중학교 동창, 옛날 이웃, 교회 권사님, 동네 아줌마들. 다들 같은 말을 했어요. 나도 그래. 나도 비슷해. 나도 말 못하고 살았어. 저녁 때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나온 분 혹시 엄마예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회사 사람이 녹음본 보내줬어요. 들어보니까 엄마 목소리 같아서.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기 싫었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우리한테도? 아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엄마 말 안 들어줬네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앞으로는 제대로 들을게요. 엄마 이야기.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아. 진짜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 사실 허리가 좀 아파. 그럼 병원 가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글쎄, 별로 없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손주도 전화했어요. 할머니, 라디오 들었어요. 할머니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그래, 고마워.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방송 이후로 방송국에 편지가 왔대요. 스태프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청취자분들한테 편지가 많이 왔어요. 할머니한테 전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시면 보내드릴게요. 네, 좋아요. 며칠 뒤 택배가 왔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편지가 수북했어요.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요. 저도 말 못하고 살았습니다. 할머니 보면서 용기 얻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방송이 나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베란다 화분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게 보였어요. 저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여전히 라디오를 듣지만 이제는 듣기만 하지 않아요. 가끔 소리내서 함께 말합니다. 맞아, 나도 그래. 그 사람 말이 맞네. 아니지, 그건 좀 아닌데. 혼잣말이지만 제 의견이에요. 제 목소리예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어느 날 옛날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윤자야,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글쓰기 모임 한대. 같이 갈래? 글쓰기? 응. 자서전 쓰기 강좌래. 재밌을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나는 됐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좋아. 가볼게. 다음 주 수요일 경로당에 갔습니다. 강사는 50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 한 권의 책입니다. 오늘부터 그 책을 함께 써보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10분 정도가 모였어요. 선생님이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써보세요. 펜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아니, 그날은 떨리기만 했어요. 아이 낳은 날, 그때는 너무 아팠죠.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 내 사연이 나오던 그날 새벽, 펜을 움직였어요. 72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들었던 날, 그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글쓰기 모임은 매주 수요일마다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주제가 나왔어요. 가장 서운했던 순간, 하고 싶었지만 못한 일,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처음엔 어려웠어요. 평생 감춰온 것들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쓰다 보니 점점 쉬워졌어요. 마치 막혔던 수도꼭지를 틀면 처음엔 녹물이 나오다가 점점 맑아지듯이요.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윤자 씨, 글 참 솔직하게 쓰시네요. 그래요? 네, 감정이 살아있어요. 다른 분들도 들어보시겠어요? 제 글을 읽어주셨어요. 다 듣고 나서 옆자리 할머니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나도 똑같아. 우리 다 똑같이 살았어. 그날 경로당을 나오면서 봄바람이 불었어요.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이 눈부시더군요. 나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다니세요? 맨날 수요일마다 나가시네. 응, 글쓰기 모임. 글쓰기요? 자서전 쓰는 거야.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자서전을요? 왜 이상해? 아니, 멋있어요. 근데 뭐 쓰세요? 내 인생 얘기지 뭐. 엄마 인생이 어땠는데요? 순간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뭐 다 그렇지라고 얼버무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천천히 말했습니다. 힘들었어. 많이. 어떻게요? 말할 곳이 없었거든. 시집살이도 힘들었고 너희 아빠도 내 말 안 들어줬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랬죠.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한 거지. 앞으론 말씀해 주세요. 엄마 하고 싶은 거, 힘든 거. 응. 이제는 말할게.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습니다. 주말에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15살이에요. 할머니, 학교에서 가족 인터뷰 숙제 나왔어요. 할머니 인터뷰해도 돼요? 나를? 왜? 할머니가 제일 오래 사셨잖아요. 옛날 이야기 듣고 싶어요. 공책과 펜을 꺼냈어요.
할머니는 어렸을 때 뭐가 제일 하고 싶었어요? 글쎄, 선생님, 왜 못하셨어요? 여자는 학교 많이 안 보냈거든. 그 시절엔. 아, 그랬구나. 그럼 지금은 뭐 하고 싶으세요? 순간 멈췄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 글 쓰는 거. 그래요? 응. 내 이야기를 쓰는 거. 그게 요즘 제일 하고 싶어? 손주가 웃었어요. 할머니 멋있다. 나도 할머니처럼 늙고 싶어요. 그래. 네, 할머니 요즘 되게 밝아 보여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밤에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눈빛이요. 예전엔 흐릿했는데 이제는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라디오입니다. 혹시 다시 한번 출연 가능하세요? 또요? 네, 청취자분들이 후속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그 이후로 어떻게 사셨는지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녹음실에 또 갔습니다. 석 달 전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마이크. 하지만 제가 달랐어요.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았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말하게 됐어요. 제 의견을요. 그게 제일 큰 변화예요. 진행자가 웃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졌어요? 아들이 물어봐요. 엄마 요즘 어때요? 라고. 그럼 저도 대답해요. 솔직하게요. 오늘 허리 아파, 기분 좋아, 조금 외로워, 이렇게요.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아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근데 말을 하니까 가슴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다른 변화도 있나요? 글을 써요. 매주 수요일마다 경로당에서 자서전 쓰기 모임 나가요. 자서전이요? 네. 제 인생을 글로 남기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들을요. 할머니, 멋있으세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니까 울컥했습니다. 70평생 남 눈치 보고 살았어요.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겠죠? 당연하죠. 늦은 때란 없습니다. 두 번째 방송 이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많았어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썼더군요. 저도 용기 내서 딸한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외로워라고요. 딸이 울었어요.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라고요.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썼어요. 저도 글쓰기 모임에 등록했습니다. 80인데 너무 늦었나요? 아니죠?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다니.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지만 정성껏 한 장 한 장이요.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소중해요. 같이 살아갑시다. 석 달 더 지났습니다. 글쓰기 모임에서 발표회를 했어요. 각자 쓴 글을 모아서 작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우리들의 목소리. 제 이야기도 들어갔어요. 72, 처음으로 말하다. 30쪽 정도 되는 짧은 글이었지만 제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회 날 손주가 왔어요. 며느리도 왔고요. 제가 앞에 나가서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평생 침묵했지만 이제는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고. 내 인생도 같이 있다고.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박수가 터졌어요. 손주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글 읽고 울었어요. 할머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무슨 사람? 강한 사람이요. 멋진 사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새벽 4시 라디오와 함께 일어나요. 커피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가끔 소리내서 맞장구를 쳐요. 아침을 준비하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은 뭐 해 먹지? 미역국이 좋겠다. 아들 내외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요. 어제 모임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 뭔데요, 엄마? 한 할아버지가 첫사랑 이야기를 쓰셨는데 너무 웃겨서 다들 깔깔거렸어. 수요일엔 글쓰기 모임에 가고요. 금요일엔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주말엔 손주가 오면 제 이야기를 들려줘요. 옛날에는 제 의견이 없었어요. 아니,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알아요. 제겐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많다는 거요. 요즘 저는 길을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말 못하고 사는 사람. 참고 또 참는 사람.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운 사람. 그런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고요. 70에도 80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말할 수 있어요. 글을 쓸 수 있어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저도 72에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떨렸어요. 무서웠고요. 하지만 한 발 내디디니 길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걷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오늘 아침도 라디오를 켰습니다.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75 할머니입니다. 평생 말 못하고 살다가 최근에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니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꺼냈어요. 오늘도 쓸 거예요. 제 이야기를요.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갑니다. 삐뚤삐뚤해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이건 제 속도니까요. 창밖에서 새가 웁니다. 봄날 아침이 밝아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씁니다. 오늘도 나는 말한다. 나는 여기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시 말 못한 이야기가 있나요? 삼키고 또 삼킨 말이 있나요? 가슴속에 쌓인 덩어리가 있나요? 그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꺼내세요. 글로 써도 되고요. 누군가에게 말해도 되고요. 혼잣말로 중얼거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묻어두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말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요. 당신의 목소리를요. 저처럼요. 72에 시작한 저처럼요. 오늘도 저는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고. 나의 이야기도 소중하다고. 당신도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이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어놓으세요. 저는 응원할게요. 여기서 이렇게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